네, 안녕하세요.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올해 토론대회는 청춘 대한민국을 토론하다라는 부제로 전국의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열띤 경쟁이 펼쳐졌던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최종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두 팀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동안의 대회 과정을 영상으로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열띤 토론회가 열리던 날, 전국 각지에서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학생부 170명, 총 85개 팀이 진정한 토론 고수를 가리기 위해 참가 등록을 마쳤다. 아무래도 중앙선관위에서 개최하는 토론대회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취업 준비하기 전에 마무리한 느낌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토론대회의 주제가 공개되고 우승을 향한 개인 여정을 준비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이번 토론대회에서는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과 투표를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투표제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반드시 이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예선전의 대진표가 공개됐다. 결전을 앞둔 참가자들, 저마다 각오가 남다르다. 저희도 외부 토론대회는 처음 출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자 배우고자 왔습니다. 둘, 셋, 화이팅! 우승으로 가자! 화이팅! 화이팅! 세 개 팀이 한조가 되어서 각 팀당 2번의 토론을 치르는 예선전. 예선전부터 한치의 양보 없는 찬반 논쟁에 심사위원들의 눈빛도 매서워졌다. 얼마나 잘 상대의 주장을 듣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얼마나 타당한 근거에 두고 논리적으로 잘 전개해 가는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주어진 주제를 놓고 펼쳐지는 뜨거운 찬반 논쟁.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졌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대학생부 예선 경기가 모두 끝났다. 빨리 킨텍스예요. 상대팀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빨리 차표 있을 때 예약하려고요. 치열한 토론 배틀을 거쳐 32강 본선에 진출한 팀이 결정됐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기쁨의 인증샷은 필수. 사고 가게 돼서 매우 좋습니다. 양말이랑 가져왔지? 네, 가져왔어요. 한편 고등학생부의 예선전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려 367개 팀이 치열한 예선 경쟁을 펼쳤다. 운명의 라이벌 본선 토론 상대팀은 추첨을 통해 결정. 이제부터 우승을 향한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저희는 소소하게 한 팀만 이기는 거가 꿈이에요.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토론대회 본선이 시작됐다.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실. 마지막까지 전략들을 꼼꼼히 점검한다. 자료를 좀 외국 것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다 쓰고 갈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선전과 달리 본선은 한 번의 토론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논리와 순발력, 토론을 거듭할수록 우승을 향한 치열한 진검승부가 이어진다. 촌철살인의 절대 강자들이 모여 대결을 펼치는 그야말로 역대급 토론 배틀이 계속됐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갈수록 상대 팀 실력이 높아지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토론 대회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치열한 접전 끝에 대학부 준결승에는 뉴페이스와 1시간 이내가 맞붙었다. 최종 뉴페이스 결승 진출. 그리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을 또 다른 팀은 중용의 미가 그 행운을 차지했다. 다음은 고등학생부 준결승. 환상의 팀워크 토마토, 최고의 승부사 페이토. 승자는 토마토. 최고의 뚝심 말로 합시다. 날카로운 공격 우물한 개구리의 승자는 말로 합시다. 결승 진출. 우리 열린 토론대회에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라는 꽃을 활짝 꽃피우는 것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토론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뜨거웠던 1박 2일. 최고의 승부사들이 보여준 열정과 패기. 이제 최종 결승만이 남았다. 먼저 말로 합시다 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만큼 꼭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진 팀을 위해서라도 그 목까지 결승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승하고 말로 합시다! 가자! 두 번째로 토마토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성고 화이팅! 또 다른 교과 시간에도 토론 활동을 많이 했어서 쟁쟁한 친구들이랑 하면서 이기고 올라온 만큼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어요. 쪽빛바다 해성고 우승은 우리 것 토마토 화이팅! 네, 이렇게 두 팀과 함께 오늘 최종 결승전을 치러볼 텐데요. 말로 합시다 팀부터 먼저 각 팀 소개를 좀 해줄까요? 네, 저희는 인천외국고등학교 말로 합시다 팀의 이재성, 배가영입니다. 네, 저희가 같은 동아리 시사토론부의 부장과 부원인 만큼 싸우는 일이 잦아서 이럴 때마다 말로 해결하자고 말로 합시다라는 팀명을 지었는데요. 오늘 지면 제가 인천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천까지 걸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걸어가지 않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토마토 팀, 각 팀 소개를 좀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거제 해성고등학교에서 온 토마토 팀의 문지원, 유가은입니다. 저희는 교사라는 같은 꿈을 가진 두 학생이 한 팀을 결성하였습니다. 저희의 팀명인 토마토는 비록 강렬한 맛은 없지만 다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미래의 사회에 나아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팀명을 토마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래 멋쟁이 토마토의 가사처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되고 싶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팀 다 마치 아이돌 소개하듯이 한 사람씩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찬반 입장을 미리 사전에 추첨을 해서 정했는데요.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로 합시다 팀이 찬성 입장, 그리고 토마토 팀이 반대 입장을 뽑았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카롭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5분의 심사위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전희락,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정영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윤태진, 동국대학교 교수 박명호, JTBC 정치 2부장 이상복. 네, 이번 결승전 토론의 승패는 심사위원단 5분의 평가를 합산해서 결정이 됩니다. 토론 진행 방식과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승전 토론 진행 방식. 결승 시간은 총 30분으로 양팀은 90초씩 찬반 기조 연설을 한다. 자유토론은 각 12분씩 24분간 진행하고 토론을 마치면 90초씩 마지막 주장을 펼친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입니다. 그동안 수시 위주의 입시 전형이 공정성을 좀 잃었다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었고, 그래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좀 늘려서 공정성을 확보를 좀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올바른 인재 선발을 위해서는 수능보다는 좀 다면적인 평가인 학생부 평가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찬성 측은 확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 측은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기조 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찬성팀부터 발표를 해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말로 합시다 팀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대입 제도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또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우선 수능은 학교와 지역마다 편차가 다른 내신 시험과는 다르게 학생들 모두 같은 시험을 본다는 측면에서 가장 공정한 대입 제도입니다. 현 수시 실태는 공정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데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시험지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온 다양한 비리와 패단이 수시의 불공정함을 증명합니다. 둘째로 수능의 확대는 과도한 내신 경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교육비의 축소에 기여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수시 전형의 확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때문에 수능의 확대는 내신 및 기타 비교과나 면접, 컨설팅 등 다방면에서 지출되고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정성평가를 중점적으로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가 과연 공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상위 60개 대학은 3,844명의 입학사정관이 학생 39만 9,677명을 심사하는데요. 평균 입학사정관 1인당 약 100.9명, 최대 260명을 심사하는 것이죠. 저희는 과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을 제대로 된 정성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따라서 수시 제도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아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의 확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반대팀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반대 측 기조연설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미래 사회의 주역들을 양성하는 학교의 교육 역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방법을 토론, 탐구, 체험 등의 학생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전형이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3가지 논거를 들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먼저 첫째, 수능 확대는 공교육을 오히려 암기식, 주입식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지선다형의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내는 활동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능은 오히려 사교육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오히려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에 우려가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양팀의 기조연설 들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24분 동안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각 팀당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을 넘길 수 없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팀부터 자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론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논해 주셨는데 혹시 찬성 측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답을 하자면 고른 기회에서 학생이 자신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반대 측도 모든 학생은 기회의 균등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평등에는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이 있습니다. 실질적 평등이라고 함은 학생들의 합리적인 차별을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른 개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공정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뭐냐고 생각하면 이제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제 학생이 이득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학부모의 지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사교육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2%에서 20.8%로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사교육비가 484만 원에서 618만 원까지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교육이 증가하는 그래프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비슷하다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교육은 오히려 공정성에 굉장히 침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시제도 또한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 평등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반대 측에서 학생의 다양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평가는 입학사정관들이 모두 생기부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생기부 자체가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종합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기부라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고 그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현실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생기부를 쓰고 또 그렇게 편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같은 경우 또한 이제 학원에서 대리로 돈을 맡기고 그렇게 받는 여러 비리와 폐단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 두 가지의 그래프와 함께 하나 더 늘어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1년당 총소득인데요. 이처럼 단순히 학생부, 이 수시 전형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소득, 지식 수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수능 3개 영역의 합산 점수가 최대 43.42점의 차이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본이나 학교의 수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을 고려한다 해도 무척이나 큰 지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학교의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점과 학생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부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관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상을 한 학기당 최대 6개를 줄이고 소논문은 기재할 수 없으며 교사의 추천서 폐지 혹은 자소서를 5,000자에서 3,100자로 줄이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학생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먼저 부모의 경제적 자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수시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정시는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육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의 자본, 소득,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위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나 정시 둘 다 모두 문제가 있고 이것은 대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수능 전형 비율의 확대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사교육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론에서 토론, 탐구, 체험 능력을 이렇게 인정해 주어서 대입 시에 그것을 기재할 수 있거나 그것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결국 비교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런데 작년 입시를 기준으로 학종과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학종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교가 전국 200여 개 대학교 중에 50여 개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150개의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뜻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과연 창의적, 융합적 인재, 4차 산업혁명에 발맞는 인재, 그런 인재를 융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첨언하자면 수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비리의 부분은 수상뿐만 아니라 이제 생기부에 있는 자율 특기 사항을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쓴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라는 체를 통해서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 활동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대로 쓴 경우가 있다면은 그 학생은 분명히 면접에서 자기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발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접이라는 체와 그 다음에 자소서가 공통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그 1, 2차로 그 유사도 검사를 하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제도의 사교육 문제 공통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처럼
입시 제도에 있어서 사교육,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시 제도들 중에서 교실 수업 장면을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수시 전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질문해 주신 것에 대답을 하자면 교과 전형 역시 학교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 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과의 소통, 협력, 탐구, 토론,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해갈 수 있고 그러한 점이 가장 정시의 약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학교 생활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이 내신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형이 전국 대학교 전형별 비율에서 4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내신만 잘 따면 되기 때문에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는 학교 기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족보가 내려온다고 하죠. 그러한 동네 학원으로 이렇게 집중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 측에 대해서는 사교육의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한 마찬가지로 동네 사교육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면접 5, 6문제와 유사도 검사로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진실을 썼는지 거짓을 썼는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자소서 컨설팅이나 면접 컨설팅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면 이게 물론 이것으로 분별해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정도 5, 6문제 예상하고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딱 보이는 정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조연설에서 언급해드렸듯이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 각 학교와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 B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 100등이 된다면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 학생부 교과에 있는 성적만으로 대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학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자면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수시 중심의 전형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시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정시의 문제점 또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시의 경우 또한 똑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이 유형은 어떻게 풀고 저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식의 문제풀이식 아니면 실수 안 하기식의 수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이 오히려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공교육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정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사회화 과정들,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지 질문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답변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이 점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학생부 상위 15개 대학으로 보았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지 6%에 불과합니다. 또한 더불어 찬성 측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칼로레아라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바칼로레아 함은 프랑스의 입시 제도로 철학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저희의 수능과 같이 학생들이 표준화된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재 서울 포함 10개 지역 교육청에서 토론과 논술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 즉 IB 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고자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처럼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평가제도, 수능? 이렇다면 오히려 모순이 있지 않을지, 그리고 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게 결국은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통해서인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확대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대 측께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재 대입에서 고3 학생들은 거의 모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능은 EBS 연계율이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는 교육부에서 거만한 그러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EBS 교재 밑,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학교 교과서를 먼저 공부를 하고 이 교재를 공부하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학생이 수능 성적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론 탐구 체험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대입 체제에 이렇게 대입을 시켰을 때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학생부 종합과 교과에서 판단하는 서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신 성적, 그리고 비교과 체험활동, 그리고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겠죠. 그리고 내신은 객관적인 점수입니다. 그래서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어떤 학생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소개서, 개인이 쓴 자기의 소개서이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서, 교사가 생각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관적입니다. 비교과 체험활동, 학생이 썼든 선생님이 썼든 자소서 컨설팅 업체가 썼든 그것은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록입니다. 결국 이것은 수시 전형이 물론 토론, 탐구, 체험 활동을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평가하는 게 주관적인 기록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이 대입 체제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정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정시 100%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 비율을 조금 높여서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찬성 측께 역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양한 인재로 육성할 수 없습니다. AI 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은 지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증진시켜야 함이 필요하다고 저희 측은 주장하고 싶은데 혹시 그러면 정시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 토론, 탐구, 체험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꼭 평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로 인한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이 역시 참된 의미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해 주신 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점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대입전형 개편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는 문항의 바이트가 줄어들었고 추천서는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수시 전형에 약점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개편안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지금에 왜 굳이 수능을 도입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네, 평가로 직결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평가는 정시로 하되 학교 수업 시간에는 토론 체험 수업을 하면 왜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재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학교 생활과 내신으로 하되 최저를 통해서 학생들의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정시를 통해서 객관성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래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흐름도 그렇고 이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그렇고 역시 모두 오지선다형의 시험을 통해서는 결코 맞는 인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주는 것, 그것이 학생들의 역량을 더욱 기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주장하시는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서 얼마나 더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더 심층적인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진로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 탐구,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수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가 방식이고요. 교육제도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원래 교육이 선행하고 평가가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가 평가가 먼저 되고 교육이 따라가기 때문에 수능 전형을 실시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토론 체험, 탐구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던 간에 수능을 따로 그냥 교과 시험을 본다면 객관성은 보장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진로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개발하는 것, 그것은 학교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내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되 평가는 이런 학습적 능력을 물어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한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암기식 주입식 교육, 또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수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암기와 문제풀이로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다는 근거가요. 모의고사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교과서나 다른 책 펴놓고 봐도 모의고사 100점 절대 못 맞습니다. 모의고사를 100점, 수능을 100점 맞으려면요, 교과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하되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묻고요. 또 문제풀이식으로, 암기식으로 수능시험 잘 보는 것은 학력고사 세대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학능력시험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교육은 진보하고 평가는 정시가 조금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아까 반대 측에서 반론 때 말해주신 자기소개서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수능 최저 역시 지금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점점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전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을 드리자면 저희는 전체적인 대입이라는 것이 전체 학생들의 서의 40%가 학생부 교과로 뽑히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 측은 상위 15개 학교의 예시를 들면서 학생부 교과가 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근거가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의 경우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는 의견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정시의 경우와 달리 수시의 경우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학교 생활에서 어떠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과정까지 알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여 교과의 문제 역시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가 사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사고하는 과정이 학생 개인이 하기에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의 확대는 또 다른 사교육의 증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 같은 경우도 70%에서 현재 50%로 점차 낮춰나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 EBS의 직접 연계가 학생들의 복합적인 사고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0%로 하면서 함께하는 게 간접 연계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또한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혹은 공교육에서 수능과 관련된 풀이를 받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과연 이 주도적인 학습을 얼마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능과 같은 경우에도 토론과 체험 활동을 학교 내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 교육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교육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교육 상황이라고 하면 평가에서 수시가 80%, 정시가 20%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정시를 현재 27% 정도가 아닌 조금 더 상승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능에서 묻는 사고력 등을 개인이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이 개발하기 쉬운 역량만을 평가하면 서울대 정원 50만 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교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력을 묻는 질문들을 해서 이 학생들을 변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평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EBS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EBS 교재라는 것 자체가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밑에 작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학교 교과서를 병행하여 사용하시면 학습 효과가 더 늘어납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EBS 교재 또한 교육청에서 검 인정한 교과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EBS 연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공교육 교과서가 문제가 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가 증가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이유와 그 자료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수시는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과 그리고 면접 컨설팅 등 모두 다 수시의 사교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가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수능 또한 복합적인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수능이다라고 말씀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영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요약문 이렇게 벌써 문제들이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개념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또 분석하고 그런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제자의 경향을 더 적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에 맞추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 흐르는, 그러니까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흘러가는 학생들이 그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흘러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정시의 경우,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 수능 그 단 하루에 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시의 경우에는 우수한 성적을 쭉 유지해 온 학생을 좋게 평가하는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이 시점에서는 낮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올라왔다. 혹은 떨어졌지만 이 중간에 자신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시 노력하고 성장했다. 이런 과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의 경우에는 과정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만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 또는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확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공정성, 객관성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자면 내신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내신 시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시 전형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하루 만에 평가를 해서 수능 전형이 문제라고 하는 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평가로 내가 대학을 갈지 아니면 3년 동안의 노력으로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시 비율로는 재수생, N수생들이 1년 동안 내내 재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우위를 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실제로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재학생들이 이익을 보기가 사실 힘든 구조거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 정시의 문제점이 발생하려면 정시 100%여가지고 하루 만에 누구는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 찍었는데 맞춰가지고 서울대 갔다. 누구는 지방대 갔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의 비율보다는 확대를 하여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찬성 측의 논조입니다. 그리고 수능이라는 학문 자체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심화적인 과목들을 배울 때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능으로서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그러한 것들을 심화적으로 잘 배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자유토론이 굉장히 열띠게 이어졌는데요. 반대 측이 8초가 남았고 찬성 측이 7초가 남았는데 각각 남은 잔여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재수생, N수생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은 충분한 논거가 되기 부족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네,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상위권에서는 모두 재수생이 차지하고 밑에는 재수생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비율 말고 상위권 대학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0초로 아주 열띤 토론을 이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각 팀당 1분 30초 동안의 매진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논리와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먼저 반대팀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먼저 열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찬석 측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 측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능의 공정성 측면은 시험 그 자체의 공정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표준화된 규격에 가두어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공정의 의미가 단순히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교육이 진정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는 교육은 박제된 나비들에게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비의 날개에 박힌 핀을 뽑아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도 단순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평가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또 성장 가능성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교육이야말로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 네, 찬성팀 매진말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전반에 걸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육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교육이 아니라 평가라는 점에서 저희가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체험, 토론, 그 속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인재가 되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평가이지요. 스무고개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하나의 사물을 판단하는데 2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수시라는 것이 학생의 종합적인 면모를 평가하기 위해서 몇 문제나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학생들을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교육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시대의 흐름에 맞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우리 모두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수능 전형 비율의 확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매진말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부 결승전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단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논리로 차분하게 주장을 펼친 토마토.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예시로 토론의 진수를 보여준 말로 합시다. 우승의 영광은 과연 어느 팀에게 돌아갈 것인가? 네, 2018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그 결과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고등부 2팀 그리고 대학생 2팀이 제 옆에 서 있는데요. 말로 합시다 팀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인천까지 걸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승패와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네. 와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지면은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승한 대상팀은 말로 합시다 팀 그리고 뉴페이스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승패의 결과보다는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었는데 친구들한테 치킨을 되게 거하게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해 보겠습니다.